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산업 활용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앱스타인 사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무부가 오바마 정부의 2016년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극우 언론인 루머가 트럼프에게 직간접적 조언을 하며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선거구 개편을 막기 위해 줄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게 퇴출과 체포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7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복귀를 명분으로 반도체 의약품에 최대 250%의 고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테러 제재를 방치해 전쟁이 장기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인질 작전을 포함해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결심했습니다. 오렌지당도 저하에 따라 주스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건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드론을 활용한 배달과 산업 응용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비가시권, 즉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핵심인데요.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미국 교통부의 발표는 드론 산업계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 즉 비가시거리 밖에서 운용하려면 정부의 건별로 일일이 예외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죠. 네, 그래서 기업들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그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반복적인 드론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예외 신청 없이도 반복적으로 비가시권 드론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이 가능한 영역은 제조업, 농업, 에너지 생산, 영화 제작, 그리고 제품 배송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새 규정에 따르면 드론 운영자는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 또 비행 횟수 등을 연방항공청, 즉 FAA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드론은 400피트, 약 120m 이하의 상공에서만 운용 가능하고 화물을 포함한 총 중량은 1320파운드, 즉 약 600kg 이하로 제한됩니다. 비행 가능 구역에 대해서도 정해진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은 일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복잡한 공원 같은 곳 위를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내에서는 사람 위를 비행할 수는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또한 공항, 헬기장, 수상비행장, 우주발사 및 재진입시설 등 중요한 항공시설 근처에서는 운용이 금지됩니다. 안전조치도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새 규정은 드론과의 교신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한 절차와 사이버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드론에는 충돌 방지 기능도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중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변화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규정안이 알파벳, 월마트 등 드론을 이용한 자율 배송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건별 허가 절차 때문에 산업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불만을 표해왔는데요.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드론 배송뿐 아니라 농업 현장의 작물 점검, 제조업 공정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시온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약을 배달하거나 농작물을 점검하는 드론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규정은
구식 제도를 개혁하고 미국의 하늘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드론 산업뿐만 아니라 배송, 농업, 보안 등 여러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는 힐러리와 빌 클린턴, 뮬러 전 특검, 여러 전직 법무장관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고 앱스타인의 공범 맥스웰의 증언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사건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의회가 성범죄 수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법무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가을까지 의회에 소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화당 내부 분열도 심화되며 오는 9월 관련 문건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표결에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2016년 대선 당시 오바마 정부가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수사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조사를 정치적 음모로 여겨온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불만에서 출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기록원에 러시아 개입 관련 정보기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대배심 소집도 준비 중입니다. 전 CIA 국장 브래넌, 전 FBI 국장 코미 등에 대한 형사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가버트 국가정보국장은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를 음해하려 했다는 기밀 문건을 공개했고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가 다시 트럼프 정부와 오바마 진영 간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언론인 로라 루머가 백악관 출입 중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 번째로 오벌 오피스에서 만났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뒤 초청을 받았고 그동안 여러 공직자 해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SNS에 올린 폭로글로 국가안보보좌관, 백신 책임자, 웨스트포인트 교수 임명을 취소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고 트럼프는 애국자라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식 직함도 없고 입성도 좌절됐지만 루머는 계속해서 트럼프 측에 정보와 폭로를 전달하며 비공식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와의 우정이 자신에게 큰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줄을 떠나자 주 법무장관 팩스턴은 금요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법원에 퇴출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들이 의무를 저버렸다며 체포영장 발부와 FBI 협조까지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투표권 탈취 시도라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일리노이 등지로 피신한 의원들은 2주 버틸 준비는 끝났다며 벌금과 체포 위협에도 특별 회기 종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은 5개 선거구를 더 얻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 중산층 가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마련된 Solar for All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보호청 EPA는 49개의 주와 여러 부족, 기관에 배정된 총 70억 달러의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에 막 시작됐으며 대부분의 자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 One Big Beautiful Bill 통과 후 쉽게 회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평균 20%의 에너지 요금 절감을 기대하던 가정들의 큰 타격이 될 것이라 비판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PA는 의회의 법적 의도를 따를 것이라며 종료 배경을 설명했지만 진보 진영과
기후 운동가들은 불합리한 철회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의약품은 1에서 1.5년 뒤 최대 2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조업 복귀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대출 아닌 선물이라 주장하며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비판하며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중국과는 무역 협상 타결 시 연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수 있다고 했으며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도입된 대러시아 제재를 갱신하지 않아 러시아가 군사 자금과 자원을 회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휴전을 요구하며 제재 위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들어 새로운 제재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또한 국무부와 재무부의 인력 감축으로 제재 유지 역량도 약화됐다고 지적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휴전 협상과 무기 판매 등 실질적 조치를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초당적 제재 강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의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는 참모총장에게 이 방침에 반대하면 사임하라고 통보했으며 이 작전엔 하마스가 인지를 억류한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군은 그간 인질 보호를 이유로 작전을 자제해왔지만 네타냐후는 가자 지구가 다시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에선 참모총장이 인질의 생명 위험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강경파 장관들은 전면 점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협상에서 모든 생존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의 당도가 낮아진 현실을 반영해 오렌지 주스로 인정받기 위한 당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플로리다 오렌지 농가가 질병과 허리케인 피해로 당도 저하에 시달리며 FDA의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결과로 주스 한 컵당 당분은 18g에서 17g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FDA는 맛과 영양 변화는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렌지 주스는 본질적으로 설탕물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유아에게는 주스를 피하고 어린이도 하루 4온스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건강 정책이라면 전체 식단 속 설탕과 나트륨을 폭넓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마음속에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속에 꿈에 이끌려라 라고요.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꿈에 이끌리는 하루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